안녕하세요. 당신의 개인 변호사 박혜원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오랜만에 썰로 돌아왔습니다. 변호사, 그리고 술. 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은 12월 19일입니다. 한참 송년회 시즌이죠. 바로 1차 모임에 갔었어야 되는데, 술자리가 좀 많다 보니까요, 이제 좀 일들이 좀 밀리기도 하고, 저도 좀 차분하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좀 생각할 것들도 있어가지고, 지금 1차 자리는 못 가고 2차 자리로 가야 되는데, 제가 이거 지금 라면 먹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카스타드 이런 것들을 먹고 있는데, 아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냥 일이 좀 많고 좀 시간이 없으면 술자리 안 가면 되잖아요. 더군다나 이 박 변호사 이놈은 술을 예전에는 먹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지금 술자리에 가겠다고 지금 컵라면에다가 카스타드 먹으면서 지금 빨리 일하고 지금 2차 자리 합류해야지? 이런 생각하고 있는 제가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이렇게 술을 좋아하게 됐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순간 도대체 변호사랑 술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술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고시 공부를 할 동안에는 1년에 맥주 한 캔에서 한 캔 반 정도밖에 먹지를 못했습니다. 지금도 술 한 잔만 먹어도 얼굴이 벌게져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올 봄에 이제 저희 신입 변호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분하고 이제 술자리를 하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술 얼마나 하냐고. 근데 본인의 주량을 모르겠대요. 그래갖고 얼마나 잘 먹길래 그러나 그랬어요. 그래갖고 처음에 딱 이게 소주를 따라 드리는데 글라스 잔을 딱 하면서 여기 따라 주셔도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주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조금 확인하면서 시작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각 한 병씩 이렇게 두고 소주입니다. 소주 각 한 병씩 두고 술을 먹었는데 제가 한 병 넘게 1차짜리에서 먹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주량이 많이 세졌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변호사들이 술자리를 많이 갔습니다. 그건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계실 거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변호사님들 중에서 술을 전혀 안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변호사님들 중에요. 그래도 좀 활동하시는 분들은 술을 드시던 드시지 않던지 간에 공통적으로 술자리든 모임 자리에는 항상 참석하시고 활동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요. 왜 그러냐면 변호사가 하는 업무의 대부분은 사람들 사이의 분쟁이나 사람들이 갖고 계시는 고민들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만 괜찮은 변호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것도 제 핑계인가요? 술 마시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술자리를 갖다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첫 번째 술자리는 어떤 자리냐면요.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그 변호사들 술을 먹으면 이렇게 먹을 것 같아. 그런 술자리입니다. 사방이 막혀 있는 공간에서, 독립적인 공간에서 한 4분에서 8분 정도가 앉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뭐 고급 일식 같은 것들, 뭐 주로 회나, 아니면은 고기를 굽는다고 하더라도 뭐 조금 고급스러운 한정식 비슷한 데서 고기를 구워 먹는 뭐 이런 식의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리가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 자리는 뭐냐면 한 3, 40명 이상이 모여가지고요. 그냥 왁자지껄하게 그냥 막 모여가지고 막 시끌시끌시끌시끌하게 술을 먹는 게 있습니다. 뭐 이 곱창집에 가시거나 삼겹살집 가거나 뭐 이런 식의 모임들이 갔을 때. 그리고 또 한 가지 유형은 어떤 거냐면 2명에서 3명 정도가 조용하게 모여가지고 큰 소리 내지 않아도 서로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이야기하면서 한 잔씩 하는 거. 기본적으로 저는 이게 막혀있는 공간에서 고급 일식이나 한정식을 먹다 보면은요, 그 변호사 초창기 때는 그런 술자리를 갖는 것들이, 나도 이제 성공했구나. 나도 이제 어디 가서 이제 이런 거 먹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거의 처음 만난 사이 그리고 약간 좀 딱딱한 사이에서 그런 술자리들을 많이 갖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오히려 나서가지고 그런 술자리로 좀 예약을 하시거나 그러면 우리 그러지 말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그냥 삼겹살 구워 먹던지 아니면 좀 편한 자리에서 먹었으면 좋겠다, 오픈된 장소에서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경우들이 어떤 거냐면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 문제, 그러니까 법조 3륜, 그러니까 검사, 판사, 변호사들이 친밀하게 노는 그런 것들 많이 의심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자리들이 실제로 있고, 저도 그런 자리들을 가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밀폐된 공간에서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항상 계세요. 그리고 그분들을 배려해야 된다라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찾게 되고 심지어는 저희 관내가 아닌 뭐 다른 데 가가지고도 그런 술자리들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최근에는 김영란법 이후에는 그분들 자체도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본인들이 다 돈을 내시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거의 제가 이제 변호사 초창기 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변호사 한 8년 차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초창기 때는 그런 식의 모임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있는 법원이 그 서초동에 있는 중앙지방법원 근처가 아니고요. 저는 서울 북부지방법원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강북구, 성북구, 동대문구 이렇게 6개의 구를 관할하고 있는 곳이고요. 그 외의 지역도 많이 갑니다. 네. 근데 그게 기본이어가지고 저희 동네에서 술을 먹다 보니까 딱 밀집돼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술 먹을 만한 데가 노원 가면 어디 어느 쪽 먹자골목, 도봉동이면 창동 어디 쪽, 도봉산 어디, 아니면은 뭐 중랑구 상봉동 어디, 뭐 강북구 수유동 어디, 저기 미아동 어디,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연배, 그러니까 저희 아저씨들이 주로 많이 가는 술집들이 모여 있는 데가 있다 보면 거기서 이제 술을 먹다 보면은 뭐 옆 테이블 누구도 저희 일행이었는데 옆 테이블 누구랑 아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같이 합석을 하거나 같이 이야기를 하거나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술 먹다거나 이러다 보면은 그 판 자체가 커지죠. 그렇게 이제 조금 하다 보면은 그분들이 이제 따로 모여 있으면 저 한 번씩 가가지고 인사도 드리고 술도 먹고 막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왁자지껄한 분위기 것들도 많았고요. 저도 한동안 여기 이런 모임들이 너무 즐겁고 좋아가지고 많이 다니고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술을 많이 못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한 잔씩만 받아도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 가갖고는 정말 정말 많이 도망 다닙니다, 진짜. 근데 최근에는 가장 그 좀 자주 하고 싶어 하는 모임이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3, 40명 되는 모임의 안에서 한두 분, 두세 분 정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서로 그냥 조용조용하게 술 먹으면서 살아온 이야기, 살아간 이야기, 오늘 있었던 이야기, 아니면은 그 얘기들을 뺀 아주 엉뚱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좀 이게 스트레스 받지 않는 다른 엉뚱한 이야기들 하면서 막 수다 떨 수 있는 그런 식의 모임들을 저는 자주 갖기를 원하고 그런 모임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이제 술은 좋아하는데 노래를 되게 못해요. 엊그저께 송년회 어디 모임 가가지고도 이제 막 이제 분위기가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또 다른 회장님 모시고 갔는데 저희가 좀 늦었어요. 늦어가지고 갔는데 가니까 이제 7080 노래하는데 이런 데 있잖아요. 갔더니 밴드 마스터 있고 이런 분들이었는데 노래를 자꾸 적으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제가 노래를 정말 못하고요. 근데 노래를 하는 걸 좋아해요. 이게 음치들의 전형적인 그 모습인데요. 저는 제가 노래 잘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음정 박자 그리고 이제 그 뭐지? 허세가 있어요. 제 노래는 막 예를 들어서 막 못 부르겠다. 그러니까 술 먹고 나면 제 허세가 있는데 정말 제가 못합니다. 이게 겸손이 아니고 정말 못하는데 심지어는 그 송년회 모임 때 제가 이제 어쩌다 보니까 제가
아, 변호사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뭐 야 너 해봐 그래가지고 제가 나가가지고 첫 곡을 부르게 되는데 저는 잘한다고 이제 시계바늘 선곡해가지고 딱 부르고 딱 이러고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술 취한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제 마이크를 뺐더니 2절까지 혼자 해버리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게 굉장히 신뢰되는 거기도 하고 좀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그분 알거든요. 그분은 저를 배려해 주셔가지고 가져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노래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 저희 노원역에 있는 코인 노래방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술 먹고 나면 거기서 혼자서 막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정도 돈은 쓸 수 있잖아요. 동전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네, 그러니까 제 주사는 그 정도인 것 같고요. 아무튼 썰이기 때문에 뭐 이제 주제는 없긴 한데 문득 그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호사하고 술이라는 것들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갖고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리는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괜찮은 변호사는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들을 좋아하고 사람들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고 내 이야기를 좋아하는 진솔한 사람이 괜찮다고 저 나름대로 핑계를 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사람들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갖다가 귀담아 듣고 그거에 대해 가지고 대변해 주는 역할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그거에 대해 허점을 찾아가지고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거나 아니면은 회피하는 경우에는 조금 변호사로서는 마이너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같이 제가 맨날 당신의 개인 변호사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당신의 개인 변호사가 당신과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개인 변호사가 되겠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저는 술을 마실 겁니다. 여러분 연말 연시에 그 너무 술자리 많이 갖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술 마시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